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24년 3회 정기기사 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81번 보겠습니다. 81번. 보시면은 전격 전류가 64만페아를 초과하는 배선용 차단기에 주택용이라고 했네요. 전격 전류는 몇 배의 전류를 견뎌야 되는가? 일단 새로 개정된 문제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저는 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는 실기와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자, 책에서는 이제 따로 그냥 그렇게 했지만 제가 좀 이쁘게 정리해 볼게요. 배선용 차단기가 되는데 우리 배선용 차단기를 MCCB라고 표현하죠. 이때 이 배선용 차단기는요, 제가 좀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류가 돼요. 그 다음에 전격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그 다음에 부동작, 그 다음에 동작 되겠습니다. 예. 자, 이 배선용 차단기는 현재 산업용과 무슨 용? 산업용이랑요. 주택용으로 구분합니다. 이 배선용 차단기는 현재 산업용과 무슨 용? 주택용으로 우리가 구별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기왕 정리하는 거 한 방에 같이 가자. 자, 이때 전격 전류인데요. 산업용이나 주택용이나 얘네들은 좀 그래도 양심이 있다. 전격 전류가 64만페아 이하냐, 64만페아를 초과하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주택용 역시요. 64만페아 이하냐, 그 다음에 64만페아 뭐하냐, 초과냐로 구분해요. 그래서 외우기 괜찮죠. 산업용이나 주택용이나 전부 기준은 뭐다? 64만페아죠. 64만페아 이하냐, 64만페아 초과냐인데, 자 먼저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의 경우 64만페아 이하든 64만페아 초과든 부동작 배수는 1.05배예요. 얘네들은 위아래가 같아. 그러니까 외우기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작 배수가 지금은 이 배수는 너 자신의 안 빼야죠. 뭐 30이면 그에 대한. 그래서 주택용 같은 경우는 1.13배 됩니다. 또 위아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선용은 좀 외워줄만 하고요. 그래도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이 저압용 퓨즈보다. 그 다음에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동작 배수가 1.5배 넘어지고요. 1.3배에서 동작 배수가 있습니다. 요놈은 1.45배에서 우리가 동작 배수가 있는데 이 동작 배수에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되는 시간이 요놈은 그냥 위에서부터 60분, 120분, 요놈도 60분, 그 다음에 120분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필기를 위해서라도요, 필기 때 조금 해놓고요, 필기 때 미리 외워서 이제 좀 기억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버리고 새로 하는 것보다는, 요게 좋죠. 그래서 요런 거는 실기랑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KC가 은근히 그 기상필기 복병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전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시면 전격 전류가 얼마? 64만페아를 초과하는 배선용 차단기죠. 근데 어디였냐면 주택용이었네. 그러면 지금 여기네요. 64만페아 초과. 이것은 몇 배의 전류에 견뎌야 되냐? 여기네. 부동작 배수 1점 몇 배? 1,3배.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하자. 자, 그 다음에 82번. 이거 좀 지우면서 할게요. 네.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시설하는 뭐래요? 통신선이네. 우리 기술 기준에서 말하는 통신선은 뭐예요? 전력, 보안, 통신선을 말하죠. 이때 이것은요, 도로를 횡단한대요. 이때 요놈이 도로를 횡단할 때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는 곳이라면 최소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이 돼야 돼? 라는 문제네요. 자, 82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보셔야죠.
네. 요 놈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볼게요. 전력 보안 통신선의 전력 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가 된다라고 볼게요. 자, 이것도 표로 좀 정리해 드릴게. 첫 번째가 조건이 되고요. 조건. 네. 요 놈은 가공통신선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첨가통신선이 있다는 거. 가공통신선이 있고 뭐가 있다? 첨가통신선이 있다. 첨가통신선은 저고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특고압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건 항상 이제 도철행이었죠. 네, 도, 철, 그다음 뭐가 된다? 횡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도는 뭐가 돼요? 도로를 횡단하죠. 여기서 말하는 도는 도로를 횡단하고요. 철은 철도를 횡단하고, 횡은 횡단 보도교, 뭘 말한다? 위를 말하죠. 자, 그러면 이 전력보안 통신선은 가공통신선이라는 게 있고 첨가통신선이라는 게 있는데, 가공통신선은 뭐냐면요. 기존의 전력보안 통신선을 위해서 지지물을 제가 세워서 통신선을 가설한 거고요. 첨가통신선은 기존의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전력보안 통신선을 같이 설치해서 가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 첨가통신선이죠. 자, 이때 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기본적으로 최소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데, 다만 그 자체가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4.5m 이상 높이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첨가통신선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요때 요놈들이 도로를 횡단하면 무조건 6인데, 이것이 만약에요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몇 메다다? 5m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철도를 횡단하면 가공통신선이든 첨가통신선이든 죄다 얼마다? 6.5다. 이 기술 기준에서요. 철도 횡단은 주는 문제죠. 자, 그다음에 가공통신선의 경우 횡단보도 교위는 우리가 3m, 저고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5m인데, 이것이 만약에 조건 자체에서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3m 되겠습니다. 특고압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교가 5m가 되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죠. 요 놈이. 자,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표가 완성되죠. 반드시 이렇게 표로 한 방에 정리하는 걸 우리가 뭐 한다?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일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고압 가공전선에 지지하는 지지물의 시설하는 통신선이죠. 도로를 횡단한다 하였으므로 원래 6인데 조건 자체에 뭐라고 했다?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m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하자. 자, 그다음 83번 보겠습니다. 네. 전기용 알루미늄에 미량의 지르코늄을 ZR이라는 지르코늄을 첨가하여, 요게 키워드죠. 내열 성능을 뭐했다? 향상시킨 내열 알루미늄, 강심 알루미늄 뭐가 된다? 합금 연선의 약호입니다. 우리가 기존에요, 이 ACSR이죠. ACSR, 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인데, 여기에다가 뭐예요? 지르코늄을 우리가 이제 첨가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83번, 이게 지금 기술 기준 문제로 나왔는데 이 문제는 전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신도체 문제로. 그래서 TACSR이에요. 요게 내열, 거기 보시면 이 강심 알루미늄, 미안합니다. 내열, 갑자기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되겠습니다. 합금 연선 문제 똑같은 얘기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ACSR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었었죠. 이게 이제 앞에 T자가 붙으면 돼요. HDCC는 공동연선이에요.
여기 보면 1번 HDCC는 경동연선이고 CNCV는 동심 중성선 차수형 케이블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22,900에서 이제 좀 사용했던 건데 지금은 오래된 케이블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ACSR은 이제 우리가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죠. 그래서 요거 물어봅니다. 또 물어볼 확률이 높고요. 저는 이제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뭐야 이 ACS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ACSR보다 허용 전류가 높아요. 그래서 송전 용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죠. 예, 하자. 자, 그다음 8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냥 기존의 ACSR에 T자가 붙으면 내열이 붙는 거다. 자, 보시면은 이 84번 저와 목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선의 무슨 굵기 최소 굵기는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저는 이제 84번은 요거는 이제 여러 번 나왔던 문제 해야 돼. 저와 목내배선에 뭐가 된다? 굵기 되겠습니다. 우리 저하 복랩에서는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요. 첫 번째가 2.5 스퀘어 몇 스퀘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쓰죠. 이때 두 번째가요. 만약 안 전광 표시나 무슨 표시?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래요.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 전선이래. 요렇게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1.5 스퀘어예요. 전광 표시, 뭐 신호등 같은 데 표시등이나 동력 설비의 제어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이제 기능사죠, 기능사. 필기에서 이 동력 배선의 이 노란색 선을 1.5를 쓰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1.5 쓰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만약에요, 그냥 기술 기준에서요, 코드나, 코드 및 캡타이어, 누구?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에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0.75 스퀘어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그냥 여기다가 하나 추가적으로 고압은 6 스퀘어다. 고압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쁘게 정리됐다. 그래서 저하복랩 배선의 연동선의 최소 굵기 우리는 뭐 특정 조건이 없기 때문에요. 2.5로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2번이네. 2번. 그쵸? 2번. 85번. 예. 요것도 이제 몇 번 나왔던 문제인데 보편적으로 이제 두 개를 같이 물어보는데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요. 이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가공 전선로로부터 정전자 유도 작용을 이제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 작용 물어보면 무조건 정전자 유도 작용 기억하시면 돼요.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가공 전선로로부터 주의해야 되는 게 정전자 유도 작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은 정전 유도죠. 그다음에 전은 전자 유도. 그래서 우리는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뭐 물어보면 정전자 유도 작용 기억하면 좋죠. 보편적으로 두 개를 같이 물어보는데 지금은 보기에서 딱 하나 물어봤죠. 전선의 굵기나 단락 전류에 의한 기계적 충격, 와류선 전혀 관련 없고요. 사실상 가공전선로와 중요한 건 뭐예요? 유도장애죠. 그래서 고요 두 개죠. 정전자 유도작용. 사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 주는 문제야. 어찌 보면. 정답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지우겠습니다.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바로 뭐가 된다? 수용장소 인입구에 반드시 시설해야 된대요. 이게 한동안 보면 이 기술기준 문제에서요.
이 피레기 시설 장소 문제가 잘 안 나왔다가 최근에 보면 시험에는 꽤나 잘 보이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추세상 이제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레기 시설 장소 반드시 정리하자. 자, 86번이죠? 하셔야 돼요. 바로 뭐가 되냐면 피레기 시설 장소가 되겠습니다. 실기 문제로도 아주 좋아하죠. 우리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는 이 피레기, 우리 피레기를 LA라고 하죠. 이 피레기는 역할이 뭐냐면, 요 놈은 뇌격시의 기계기구, 말이 기계기구지 바로 뭐냐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보호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외부, 이 뇌에 대해서는요, 견디는 게 아니라 의존합니다. 선로는 가공지선, 기기는 피레기에 의존하죠. 자, 그러면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 발고갑에, 발고갑에. 그래서 첫 번째가 모든 발전소나 모든 변전소에 그것이 인입구나 발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에 해당한다면 얘네들은 뭐가 된다? 피레기 설치 대상이고요. 고특고압을 고압 또는 특고압을 수전받는 고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도 바로 뭐가 된다? 피레기 시설 장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접속점이죠.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접속점도 역시 뭐가 된다? 피레기 설치 대상이죠. 이렇게 임피던스가 다른 지점에 낙뢰가 떨어지면 후가되는 전압이 있고 뭐 반사되는 전압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전력에서 아마 배우실 거예요. 진행파 이론이라고 해서. 그다음 네 번째가 배전용 변압기. 무슨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 측 되겠습니다.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 측이 바로 뭐다? 피레기 설치 대상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고압 또는 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에는 뭘 설치한다? 피레기를 설치해야죠.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피레기의 접지 저항은 몇 옴이다? 10옴 이하가 된다는 거. 같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기술 기준 요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죠. 자, 다음에 88번. 도로 또는 5개 주차장에 표피 전류 가열 장치에 시설되는 경우에 가열 장치를 시설한대요. 이때 이제 그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여기 밑줄 쳐 주실래요? 대지 전압은 교류에서는 몇 볼트 이하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테마마다 이런 거를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주는 문제예요. 저는 87번이랑 요 88번을 좀 같이 묶을게요. 우리 기술 기준 문제를 풀다가 맨 끝에 이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보면 한 문제는 꼭 나와. 맨 끝에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냐고 물어보면 300볼트예요. 웬간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 이때 대지 전압을 물어보면 있어서 이 직류 대지 전압을 물어보면 요때는 600 되겠습니다. 요 원래 요 두 번째 요 조건이요.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개정된 규정으로 들어왔는데 이 문제가 은근히 출제가 잘 돼요. 이 당연히 교류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자. 이 테마를 요 표피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대지 전압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300인데 그것이 직류라고 주어지면 얼마다? 600 하자.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이 뭐가 되냐면 이제 2번이죠. 88번 볼게요. 주택의 전기를 저장하는 그 저장 장치에 축전지에 접속되는
우하측 옥내 배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에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했는데 이때 주택 옥내 전로에 대지 전압까지는 좋았는데 밑에 뭐라고 했어요? 직류는 몇 볼트까지 적용하네. 우리 대지 전압이라고 나왔는데 뭐라고 나온다? 직류라고 나오면 얘는 얼마다? 600 가자. 이렇게 머리를 굴리자 이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4번 되겠습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잡자. 그래서 우리 기술 기준에서 대지 전압 물어보면 얼마다? 네, 300인데 만약에 그것이 직류라는 언급이 있으면 얼마다? 네, 600 가자. 자, 89번 볼게요. 자,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로의 결합, 고압 전로래요. 자, 여기 주목하세요. 여기. 이 내용도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주목해달라는 얘기예요. 벌써 여러 번 나왔다. 변압기에 의하여 제가 밑줄 쳐주세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특고압 전로의 결합, 그 다음에 고압 전로. 문제에서 꼭 이렇게 주어져. 그러면 우리 기술 기준 문제를 풀다가 특고압 전로에 뭐가 된다? 결합, 고압 전로 나오는 순간 무조건 무슨 문제냐면 방전장치 문제예요. 이때 하나 더 물어봐. 이 방전장치는 사용전압의 3배의 방전 능력이 있도록 해야 된대요. 자, 또 하나가 요 방전장치는 고압층에 설치합니다. 네, 요렇게. 요 테마의 요 내용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실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 기억해야만,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하시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어떤 얘기냐면, 특이하게 원래 변압기는요, 1차가 특고압이고요, 2차가 뭐예요? 고압이야. 근데 이거 지금 고압이거든요. 이 특고압 전로의 결합 고압 전로라는 얘기는 1차가 특이고 2차가 고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가 22.9kV고요. 여기가 6.6kV예요. 이때 이 고압 측에 이 고장에 따른 어떤 이제 전압 상승을 막기 위해서 방전 장치를 두고요. 이때 요놈은 그 사용 전압의 3배의 방전 능력이 있는 걸 설치하라고 합니다. 네. 저도 희한하게 이제 요 현장에는 걸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실무에서. 그래서 정답은 변압기에 의하여, 자, 일단 읽어볼게요, 다시.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사용 전압의 3배 이하의 전압이 가해진 경우 어떤 장치를 그 변압기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는가. 방전 장치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뭐 방전하는 장치다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죠. 해야 돼요. 그래서 특고압 전로의 결합, 고압 전로 누구 문제다? 방전장치 문제다. 사용 전압의 몇 배? 3배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90번 볼게요. 자, 역시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90번.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용 전압이 15만 4천 볼트인 가공 송전선의 시설에 있어서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인 경우 얼마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네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가공전선과 뭐가 되냐면 식물 내지 수목과의 접근 시 이격거리입니다. 요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9번이죠? 네. 가공전선과 식물 내지 수목과의 가공전선과 식물 내지 수목과의 접근 시 이격거리예요. 자, 기준은 식물. 그리고 뭐가 된다? 수목이 되겠죠? 네. 자, 먼저 식물 수목과 저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하고 있대요. 이때 이격거리는 이때는요 별도의 이격거리가 없고요. 그저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만 안 하면 된대요. 네, 별도의 법정 이격거리는 없다. 그 다음에 25kV, 몇 kV?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바로 누구냐면 식물 수목이 접근한대요.
네. 이때는요, 기본적으로 1.5m 이상의 특정 조건이 없다면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 주는데, 만약 전선이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부합되면 위 조건과 같이 그저 상시 부는 바람에 대하여 접촉되지만 않으면 된대요. 네. 자, 그 다음에 60kV, 몇 킬로볼트? 60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수목이 접근한대요.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 주래요. 이제 60kV를 초과하게 되면 기술 기준에 단수를 적용하시면 돼요. 기본 2에다가 플러스 단수에다가 여기에다가 0.12m 주시면 되죠. 자, 지금 우리 문제선 1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들어가네요. 그럼 먼저 단수부터 구하면 우리가 단수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초과하는 대상의 전압이죠. 여기에다가 기준 전압이 얼마예요? 60이었네. 요거를 뭘로 나눈다? 10으로 나누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을 하면 요게 몇 단이 나오냐면 요게 9.4단이 나온대요. 하지만 단수는 무조건 절상을 함으로 10단이 돼서 기본 2에다가 10에다가 0.12를 해서 요게 이제 1.2죠. 그래서 몇 메다다? 3.2m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일단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지만 여기 이제 기사실기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오기 때문에 2017년도 3회 문제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쨌든 실기 문제였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지워보겠습니다. 91번. 저압 가공전선이 상부 조영제 옆쪽으로 접근하는데요. 이때 이 저압 가공전선과 그 건조물에 보시면 이제 이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인데요. 이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접촉 우려가 뭐하냐면 이제 없도록 시설한 경우나 고압 절연전선, 특고 절연전선, 케이블이 아니랍니다. 네. 자, 91번인데요. 저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전선이 위쪽으로 접근하는 경우와 옆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있고요. 건조물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먼저 위쪽이 있습니다. 위쪽. 요걸 우리가 상방 접근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더 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과 위쪽으로 접근하면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 자체에서 만약에 케이블이라는 조건을 부합하면 1m 이상이에요. 예,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저압의 경우는 고압 절연전선을 시설하면 케이블인데 물어보지 않으니까 제가 안 하는 거야. 네, 그 부분은.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요. 저고압 가공전선이 이제 건조물의 옆쪽으로 접근하는데 기본적으로요. 얘는 기본 1.2m예요. 기본 1.2m. 근데 요거는 만약에 요 조건에서 사람의 접촉 우려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면 0.8이고요. 그 다음에 헤이볼은 0.4m 됩니다. 이게 1.2 조건은 그러면 사실상 뭐냐면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아무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 부합하죠. 0.8이 되려면 사람의 접촉 우려가 이제 없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지금 부합이 안 되죠. 그거 아니래네. 그다음 케이블도 아니고 그쵸?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요게 예전에는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는데 특이하게 이제 요렇게 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다 없다 이제 요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냥 옆쪽 이격거리는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으면 1.2 없으면 0.8 케이블은 0.4 이렇게 기억하는 게 이제 좋겠어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요게 좀 특이하죠, 요 조건이. 요 두 조건, 그죠?
자, 그 다음에 92번. 이런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마 자체가 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고와 목내배선과 수간과 접근한다. 그나마 본다면요. 요게 그나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고와 목내배선과 수간과 접근한대요. 15cm입니다. 1번이에요. 1번. 0.15m 이상 이격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시원하게 이렇게 이격하는 것도 방법이야. 할 수는 없으니까 고압과 누군가와의 이격거리를 물어보면 그냥 15다 이렇게 이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요게 조금씩 그 대상마다 좀 달라요. 뭐 수간, 가스간 15 또는 다른 전선간도 15인데 요 두 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애자 공사할 때 뭐 나전선 30 그리고 가스 계량이 60인데 이 다 메리트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몇 번이냐면 93번 되겠습니다. 93번. 보시면 사용전압이 15만 4천 볼트인 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시설할 경우에 경동연선의 이제 그 최소 단면적을 물어봤거든요. 보안공사 시 뭐가 되냐면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는 좀 제가 이제 요거 말고도 좀 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 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 보안공사는 첫 번째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조건. 기본적으로 저고압 보안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 공사가 있고요. 마지막 제3종 특고압 보안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공사는 5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보안 공사는 어떤 뭐 안보나 기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조건이 되면 좀 더 말 그대로 보다 보안한 공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안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용도 조금 각각 좀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400V 400V 이하의 저압 보안 공사는 최소 4mm 이상의 경동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400V를 초과하는 고압의 경우는 최소 몇 mm냐면 5mm 이상의 경동선을 쓰는 거예요. 얘는 어떨 때 이들을 적용합니까를 물어보지 않고요. 전선의 굵기를 시험 문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요. 이놈은 전선로의 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형태로서 이것이 제2차 접근 상태. 우리가 이 이격거리가 3m 미만이죠. 제2타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라면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고요. 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대상의 전압이 35kV 이하로서요. 이것이 몇 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라면 이러합니다. 자, 이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특고압이고요. 전압의 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이종 특고압이야.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봐. 이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목주의 안전율이 2입니다. 이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목주의 안전율이 2예요. 답으로 연관되는 것만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기본적으로 이놈은 35kV 몇 킬로볼트? 35kV 이하로서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저 똑같이 요놈처럼요. 특고압인데 2차 접근 상태래요. 그러면 얘도 그냥 전압의 크기에 언급이 없고요. 그냥 특고압이고 1차 접근 상태래. 그럼 얘가 기준이에요. 요놈은 전압이 언급이 없고 특고압이고 2차면 얘가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놈들의 각각의 지지물에 따른 경관을 물어봐요. 목주 A종, B종, 그 다음 뭘 말한다? 철탑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합니다. 제가요, 기본적으로 보안공사를 함에 있어서요,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쓰면 무조건 다 100m 이하를 유지해야 되는데 제1종 특고화 보안공사는 이들을 시설할 수가 없어요. 자, B종의 경우는 순서대로 150, 150, 그 다음에 200, 20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탑은 무조건 얼마다? 400 되겠고요.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요. 지금 이게 칠판이 좀 작아서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일종 특고화 보안공사를 요 내용을 지운 다음에 별도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보안공사는 자 요렇게 요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만 같이 정리 좀 할게요. 뭐 누구냐면 제1종 특고화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이에요. 같이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제1종 특고화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 되겠습니다. 제1종 특고화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 첫 번째가요. 이제 100kV 몇 킬로볼트? 100kV 미만이래요. 100kV 미만일 때는 최소 몇 스퀘어냐면 5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써야 되고요. 이번에는 300kV 미만입니다. 몇 킬로볼트? 300kV 미만이다. 요때는 150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항상 시험 문제 낼 때 154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술 기준에서요. 154에 대해서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150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00 이상이 됩니다. 300kV 이상이 되면 요게 200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FM대로 외우셔도 되지만 이렇게 봐도 돼. 우리 기술 기준에서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100보다 작으면 55, 154 나오면 150, 왠지 154보다 큰 거 나오면 100보다 큰 거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보기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요거죠, 요거. 네. 같이 이렇게 정리하셔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3번 되겠습니다. 94번. 사용전압이 22,900V인 가공전선에 공성선의 그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요. 그 접지선의 이제 굵기를 물어봤네요. 그러면서 아래에 조건이 붙었는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그 뭐야 중성점 접지도체용 이제 이 접지도체의 굵기죠. 네, 하셔야 돼요. 공성점 접지도체용 접지도체의 굵기다. 네. 이것도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아, 94번이죠. 동성점 접지도체용 접지도체의 굵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성점 접지를 위한 접지도체의 기본 굵기는 얼마예요? 16이죠. 다만 요 조건이죠. 몇 킬로볼트? 단 25kV 이하의 지금 이 문제처럼 25kV 이하의 중접지에 해당하거나 그 다음에 7kV 이하의 뭐가 된다? 고압의 것이라면 이때는 뭐다? 이제 16이 아니라 6스퀘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2번 되겠죠? 네. 반드시 보셔야죠. 네. 자, 그 다음에 95번. 이거는 뭐 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95번. 예.
금속재 가요전선관이죠. 플렉시블이라고 하죠, 우리가.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인데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전기는 이종 금속재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일 것인데 이거는 사실 그걸로 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요. 우리 이 옥내배선의 경우는 5궤용 전선을 쓰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뭐 이런 문제는 그쵸. 주워 먹는 문제죠. 2번, 3번, 4번 당연히 다 맞는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다. 자, 96번 보겠습니다. 96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뭐래요? 그 지지물로서 양측의 경관의 차가 뭐하다? 큰 곳에 사용되는 이제 이 철탑의 종류죠. 이런 뭐 실기에서도 많이 물어보니까 96번은 누구의 종류다? 네, 철탑의 종류 되겠습니다. 우리 철탑은 첫 번째 직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도형,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일류형, 네 번째가 내장형, 다섯 번째가 보강형입니다. 이 보강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물어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보강형을 써드린 이유는 실기에서 물어보니까 철탑의 종류를 5가지 있어요. 이 직선형은 수평각도 몇 도다? 이 직선형은 수평각도 3도 이하인 개소에 사용하죠. 각도형은 수평각도 3도를 초과하는 개소에 쓰입니다. 네, 원래 3도에서 20도, 20도에서 30도 이렇게 나뉘는데 뭐 거기까지는. 인류형은 인류한다. 기지물의 시작점과 끝점에 설치하고요. 내장형은 경관에 차가 큰 곳이나 그다음에 직선형 철탑이요. 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기 이상 몇 기? 10기 이상 가선 시 보다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금 요거죠. 경관의 차가 큰 곳 바로보다 내장형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1번 되겠죠. 1번. 거기 보시면 97번 보세요. 다음 괄호 안의 내용인데 조금 특이한 문제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좀 버려지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이 접근한대요. 이때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가로 이상이고요. 하나의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가로 이상이래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세모를 치겠습니다. 요거는 고압 가공전선의 상호간에 뭐가 된다? 접근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하면 양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0.8m예요. 만약에 여기서 끝났으면 이 문제는 잡아야 될 문제지만 이때 자 먼저 케이블이라면 0.4m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3번, 4번은 나가리죠. 첫 번째가 80cm가 돼야죠. 이때 두 번째 조건이 희한했던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압 가공전선과 하나의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과의 격거리.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고압 가공전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대요. 그러면 또 다른 지금 고압 가공전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럼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요건데 지금 요 조건은 요 놈이랑 이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간을 말합니다. 요게 고압일 때는 60cm예요. 0.6m야. 이 문제는 사실 저압에서나 물어봤지 고압에서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압 가공전선은 상호 이격거리가 0.6m입니다. 다만 하나의 저압 가공 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이면 0.3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놈처럼 전선과 지지물관이 0.3m거든요. 저압은. 근데 이제 이 고압 문제가 없어요. 특이하게 이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버려. 그래도 그냥 바로 버리지 말고요. 1번과 2번에서 했을 문제죠. 예, 했어야 되는. 네. 자, 98번. 보시면, 그 전로에 이 대지로부터 절연을 하여야 되는 건 다음 문이에요. 98번도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절연 생략 조건이에요. 무슨 조건? 절연 생략 조건. 우리 전로 항상 전기가 흐르는 곳을 말하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절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가 모든 접지점이에요. 두 번째가 시험용 변압기예요. 무슨 변압기? 시험용 변압기. 그 다음에 전기로. 얘네들은 기술상 절연이 어렵습니다. 전기로. 그 다음에 전해조. 이 전기 분해인데 등에 사용될 때 뭐 전액이나 어떤 그런 이제 이 용액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기 보면 전기욕기 있죠? 전기욕기. 욕기까지는 좀 그렇다 쳐도요. 요 정도는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 전기 다림이 있죠. 3번입니다. 네. 얘네들은 절연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접지점은 우리가 이렇게 모타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모든 모타면 이 모타의 외암이 금속재 외암이면 외암의 전선을 연결하고 지면과 연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접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접지점 여기죠. 여기 절연해버리면 이 외암과 전선은 연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접지를 하나 만화한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9번. 참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예, 99번. 전선에 접속 시 그 전선의 색이 인장 하중은 몇 프로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되네요. 자, 99번이죠. 해마는 전선에 접속 시에 유의사항이에요. 전선에 접속 시 유의사항.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약해졌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가 접속 부분에 전기적인 저항이 증가되면 안 되죠. 접속 부분에 전기적인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헐겁게 접속을 하면 접속 부분의 전기 저항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가요. 그럼 여기서 열나잖아. 두 번째가요. 전선의 세기를 몇 프로?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제가요, 이렇게 전주가 있는데, 전주의 전선을 이렇게 접속시킨대요. 근데 이 전선은 기본적으로요, 1000kg에 이제 이 하중이 가해지면 선이 끊어진답니다. 장력이 가해지면. 그러면 이 접속 부분은 이 전선의 원래 하중의 최소 얼마? 80% 이상의 그 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란 얘기는 그 뜻이죠. 그래서 이게 20% 이상 감소 또는 80% 이상 뭐해라? 유지시킬 것이죠.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예,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번 볼게요. 100번. 100번은 그냥 시원하게 찍어주는 문제고요. 특수 장소의 이제 그 전설로인데 교량 부분인데요. 2번이 잘못됐어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그거로만 말씀드릴게. 연속성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량에 시설하는 그 고압 전선로와 전선과 조영제와 이격거리는 20cm가 아니라 0.3m.
이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거 2번인데요. 이런 거는 그냥 버리는 문제야. 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4년 3회 기사 기술 기준 문제였는데요. 잠깐 이제 그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 보면 81번 하셔야 돼요.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 반영 문제로서 좀 민감합니다. 실기 문제로 82 하시고요. 83 하자 이거. 기존의 ACSR 명칭에 우리가 이제 내열이 들어가면 T자 들어간다. TACSR 84, 85, 86, 87, 88 해주셔야 되고요. 89, 90, 91 해주셔야 되고 92번 이거 그냥 시원하게 이제 찍어주셔도 돼. 93, 94, 95, 96 보셔야 되고요. 97번 요거 뒤쪽 건 때문에 버려지는 문제. 그다음에 100번 요 정도 버려집니다. 99번, 98번 요게 전기요끼는 조금 특이한데 이 전기로랑 그다음에 전해조 요 그다음에 요 두 놈은 좀 보셨으면 해요. 예, 답을 찍을 때 많이 도움됩니다. 시험용 변압기랑.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리가 24년에 대한 기술 기준 해설이었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 수록된 기술 기준 문제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문제 많고요. 이제 조금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연속성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생출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는 버려야죠. 못 맞춥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차피 20개 목표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 시점에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